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강대행님 고생하십니다. 대행이라는 게 잠시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임명이 됐다 이렇게 사명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고발 사주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시중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감사원이 대검으로 2020년 10월 22일 날 월성원전 관련해서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틀 후에 감사원이 대검으로,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10월 22일 날 대검으로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를 했는데, 그날 국민의힘에서 백운규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이게 보통 수사 참고 자료가 송부되고 나서 같은 날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보면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은 검찰에 고발하려면 대검에 고발하거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보통 통상인데, 대전지검에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장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이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로 보냈던 내용과 얼마나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원에서도 고발 사주에 연루가 됐다, 감사원이 이런 그 누명을 벗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10월 23일, 그러니까 대전지검으로 국민의힘이 백운규 장관을 고발한 바로 다음 날 대전지검의 형사 5부장이었던 이상현 부장검사가 서초동 일대에서 목격이 되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굉장히 갑작스럽게 별 현안도 없는데 방문했어요. 그리고 11월 5일 날 대전지검에 수사가 개시가 되는데 그게 배당이 이상현 부장검사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가 우연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이런 거를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이렇게 해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김웅 지금 현 국민의힘 의원하고 조성은 씨가 통화했던 내용이 어저께 MBC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내가 가면 윤석열이 지시한 거로 되기 때문에 나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감사원이 대검하고 국민의힘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최재형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입당을 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추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이 감사원을 이용해서,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가지고 헌법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원 직원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감사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지난 70년의 헌정 역사에서 어떤 존재였는데 국민들이 감사원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공기관 국장님, 유병우 국장인가요? 나와 계시죠? 예. 네. 그 당시에 수사 참고 자료로 넘기고 할 때 4개월밖에 안 된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바꾸면서 유병우 국장님이 임명이 되셨어요. 유병우 국장님은 아마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수차례 감사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감사원장님 마음대로 잘 안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감사원장님이 국장을 바꾸고 국장이 바뀌자마자 이게 원전 감사에 의결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때 결정이 됐나요? 감사 결과는 10월 20일 발표된 대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날 수차례 국회에 회의가 송부했습니다. 난항을 겪었었는데 국장님이 오자마자 이렇게 순조롭게 최재형 원장님이 아마 원했던 대로 아닌가 싶은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1차 감사가 법리나 정교상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감사했습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네, 나중에 그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의 심각한 정치 중립 위반이고 업무 방해일 수 있고 직권남용일 수 있다 싶은데, 감사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있습니다. 3급 이상의 감사원 공무원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대행님께서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나 혹은 기타 다른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알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무려 1,800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는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 관련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이 울산 역세권 연결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1998년도에 그 당시에 울산시의 자문 변호사였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땅을 샀는데요. 앞에 봐요. 도로 노선이 처음에 살 때만 사고 나서 결정되는 2007년도에 결정이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용역할 때 왼쪽에 있는 파란 선, 즉 왼쪽 노선으로 1차 검토가 됐는데, 나중에 결정된 거는 몇 달 후에 오른쪽에 빨간 선으로 결정이 돼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산 땅 쪽으로. 그것도 저쪽에 터널도 많고 산 비슷한 곳인데, 애초에 1차 보고서에는 용역 검토에서 아예 없던 내용을 저렇게 바꿔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당 1,000원짜리 하던 게 지금 183만 원 인근 땅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단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뒤에 자치단체 감사 국장님 와 계시죠? 네,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나와서. 네. 다른 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얻는 경우 요즘 많이 나오는 대장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장동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자치단체장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의사진행 꼭 해야 돼요? 네. 하시죠.